네, 안녕하세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 우리 애국 시민 여러분, 해동포 여러분, 당원 동지 여러분, 또 일주일이 훅 가서 오늘 금요일이에요. 금요일 박태후 후국 담론. 일주일 동안 주요 현안 중에서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거 분석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이 나라 걱정을 같이 하는 시간입니다. 비가 오고 어제도 오고 오늘도 오고 5월 말 날씨치고는 20도 안팎, 아침에는 또 쌀쌀한 10도 안팎 이래가지고 막 감기 조심해야 될 그런 시간인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제 뭐 대통령 선거도 10개월도 안 남은 이런 시점에 전국은 가파르게 흘러가고 문재인 정권의 폭주의 기관차는 전혀 멈출 줄 모르고 그냥 또 그렇게 질주하고 있습니다. 이 폭주의 기관차를 막아야 하는 견제 세력은 부재하고 진정성을 가지고 투쟁하는 견제 세력은 힘이 미약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해석하고 새로운 전설을 만들어야 되느냐. 참 엄청난 숙제 앞에서 우리 애국 시민들은 밤잠을 설치면서 혹시나 지금까지 쌓아온 나의 보금자리, 나의 행복주권, 나의 재산권, 종교생활권 등등이 다 제한되고 지금 문재인 정권 들어서서 그렇게 많은 잘못된 정책들이 촉구된 것처럼 앞으로도 더 암흑스런 같은 민족이라고 포장한 잘못된 이념 정책으로 전체주의와 사회주의 연방제 등등으로 국제사회로부터 신뢰성을 잃고 표류하는 대한민국이 되지 않을까 걱정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좀 제 얼굴을 화면을 통해서 보니까 여기 머리가 막 굉장히 하얀 부분이 많네요. 저도 지금 깜짝 놀랐는데 저는 항상 제가 젊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죄송합니다만 우리 당원 여러분들 앞에 저도 적은 나이는 아닙니다. 지금 보니까 머리가 하얀 부분이 꽤 돼요. 오늘도 여기 지우개님, 유연희님, 뚜루님, 정말 사이원님 등 푸른 하늘님, 대전 자유보스님 등등 많은 분들이 오셔서 제 방송을 보고 계신데 또 전선을 만드는 거는 알아야 됩니다. 공부 안 하면 안 돼. 알고 논리를 가지고 신념해야 되지. 거기서 투쟁력이 나오고 행동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쁘시더라도 잠시 저와 함께 무엇이 문제인지 고민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우리 애국 시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한 배를 타고 이 나라를 바로잡아야 되는 큰 사명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남이당 얘기 별로 하기 싫습니다만은 하여튼 앞으로 보수 야권 전체의 문제에 굉장히 비중이 큰 우리 국민의힘, 우리 당은 해체하면 좋겠다고 지금 그 당사 앞에 텐트도 치고 해체하라고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무슨 젊은 친구가 돌풍을 일으킨다고 난리예요. 이준석이라는 친구가 36살 먹었는데 그 당 대표 후보를 5명으로 줄이는 그 여론조사에서 1등을 했대요. 41%로. 2등이 이제 나경원 후보 29%라고 그러는데 저는 그걸 보면서 이 국민의힘 당원 저도 한때 국민의힘에서 역할도 많이 하고 출마도 하고 거기서 어떻게 보면 정치 생활을 좀 한 그런 당이기 때문에 과거 친정 같은 당인데 아무튼 당원들이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 이거는 일반 여론조사를 되게 많이 이렇게 반영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이제 당원 투표 70%가 반영되는 본 게임에서는 과연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이런 좀 생각을 좀 안 할 수가 없어요. 이준석이라는 친구가 41%를 얻었다. 보니까 여기 나경원 씨는 전직 사선 의원에다가 조경태 씨는 5선 의원, 주호영 씨도 5선 의원인가요? 대구에 홍문표는 충청도 예산인가 그리고 사선 의원인데 그런 국회의원 선수가 의미가 없네요. 보니까 그냥 젊은 친구 선거 나가서
떨어진 기록밖에 없는 이준석이라는 친구가 41%로 1등을 했다. 여기에는 아마 많은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뭐 참고하라고 제가 말씀드리는데 많은 의미가 있을 겁니다. 아마 물론 뭐 여러 신문들 사설들이 젊은 친구가 구태를 일수하고 뭐 새로운 당을 일구는 뭐 패기 있는 그 후보다 뭐다 이렇게 긍정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은 뭐 그것도 틀렸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저는 그거보다는 좀 부정적인 면을 많이 봅니다. 아마도 이거는 애초부터 그 조정동에서 이 친구를 띄우려는 뭐 그런 흐름이 있었고 또 그 뒤에는 아마 이 친구를 후견하고 있는 유승민 같은 그런 인사들이 당권을 장악해서 뭘 어떻게 해보려는 그런 흐름도 있을 것이고 또 더 넓게는 국민의힘의 강력한 당권을 가지고 대통령 선거를 끌고 가려는 그런 당대표보다는 국민의힘이 내홍에 쌓일 수 있는 약칠의 그런 당대표를 원하는 검은 세력들이 작용하고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분석을 해봐요. 하여튼 우리 공화당 입장에서는 뭐 이 당 해체라고 지금 뭐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이제 당원들의 의견이 많이 반영되는 본선 당원 투표가 70%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좀 우리가 좀 지금 같은 결과만을 낙관할 수는 없고 이제 중진들이 나머지 4명이 과연 단일화를 해서 이 친구를 견제하느냐 또 당원들이 과연 이 당에 대해서 얼마나 고민을 하고 진정으로 정권 교체를 위해서 투쟁할 수 있는 당의 리더십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고민을 하느냐. 하기야 뭐 그 인사들 다 탄핵에 찬성한 인사들이니까 우리 공화당 입장에서는 뭐 기대할 게 없습니다만은 아무튼 100석 이상의 당을 가지고 가장 많은 예산을 선관위로부터 타가지고 정치활동을 하고 있는 당이기 때문에 제가 몇 마디 드렸는데 한번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6월달은 정말 이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신 순국 선현들, 호국 영령들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달이죠. 보훈의 달입니다. 국가보훈처는 문재인 정권 4년 동안 정말로 이렇게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신 분들을 잘 상훈을 하고 보상을 하는 정책을 폈는지 정권의 이념에 신부름꾼 역할을 하면서 잘못된 정책을 폈는지 되돌아보는 그런 달이 돼야 되겠다. 어제 제가 청와대 앞에서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그 기자회견 하면서 아니 그 국군포로 문제 어느 한 신문의 사설에도 실린 걸로 기억나는데 국군포로 중에 한 분이 90살이 넘은 분이 어디 뭐 과거사 조사위원회인가 내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납니다. 거기 가가지고 그 위원장한테 지금 숫자도 제가 정확하진 않습니다. 하여간 뭐 86,000명인가 그 당시 국군포로가 있었는데 8,000명만 아마 국군포로가 송환이 되고 나머지는 북한에서 그야말로 아비규환 같은 지옥에서 탄광에서 석탄을 캐고 정치범 포로 수용소에서 또 악조건에 중노동에 시달리다 돌아가셨는데 얼마 안 남았다고 그러는데 그분들 이야기를 하니까 이름이 누구라더라 어제 뭐 좋은 시기랬던가 뭐 기억도 하기 싫은데 그 위원장이라는 작자가 말이에요. 중공군 포로들도 고통이 크더니 햇소리나 하고 이런 사람들 당장 바꾸고 호국영령들의 아픔을 달래는 6월이 돼야지. 응? 이런 인사들 그대로 놓고 사회주의 공산주의자들 찬양하는 그런 달이 되면 안 된다. 광복회장도 그런 망언을 해서 우리가 지난번에 아픔을 겪었는데 도대체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왜 이런 인사들을 그런 중요한 자리에 갖다 놔가지고 다 초를 치고 국가의 정체성과 이념을 다 훼손하고 있는지 도대체 모르겠다는 얘기야. 도대체 모르는 게 아니지. 답이 다 나와 있지 이미. 모르는 거 아니에요. 답이 너무나 명확하게 나와 있는 거야. 뭐 ABC 같은 이야기라 뭐 반복 안 해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잘 알겠습니다만 대한민국 건국을 인정하지 않는 세력이니까 이런 거예요. 그런 정권이 집권하니까. 그런 정권 집권하게 좋아하는 사람들 똑같이 대한민국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본인들은 뭐, 아이, 모르고 찍었다 그러지만, 뭘 모르고 찍어요? 지금 보세요 하는 거. 이 정권 지지하는 사람들이 대한민국 파괴하고 있는 거야.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선거라는 것이 잘못 뽑으면 본인들의 의도와 상관없이 왜곡되고 자신을 파괴하는 그런 부메랑으로 돌아오는 것이 선거입니다. 이런 인사들 이거 김원웅이 무슨 뭐 등등 대한민국 건국을 위해서 희생하고 고생한 사람들 폄하하고 말이죠. 북한 추종한 인사들 중요 여기는 이런 인사들 이런 중요한 자리에 갖다 놓는 정권이 정상입니까 지금? 이런 정권 지지한 표 찍은 사람들도 정상이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왜? 설마 대한민국이 망하겠느냐 하고 찍었는지 모르지만 지금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그럼 거기에 동의합니까? 동의하지 않는다면 지금이라도 비판을 하고 잘못했다고 했는데 왜 저 지지율이 아직도 33, 4% 나오냐고. 그러면 민주주의가 안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은. 정화작용이 없는 거예요. 민주주의라는 거는 가다가 잘못됐으면 그거를 곧바로 이유와 원인을 분석하고 유턴해서 수정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는 우리 민주 시민들의 윤리의식과 성숙된 판단력 그리고 역사관, 국가관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인사들 임명하는 정권을 지지하고 지금도 그러면은 뭐 그런 보건 능력은 없는 거죠. 그러면 뭐 그 결과는 고스란히 그런 정권을 지지하는 사람들에 의해 가지고 지금 대한민국 건국을 부정하는 문재인 씨 발언이라든지 그 아류들의 발언이 뭐 계속 되면서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데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이다. 어떻게 벗어날 거예요? 하도 기가 막혀서 제가 많이 소개했어요. 반복적으로. 이건 반복적인 학습이 필요하기 때문에. 뭐 이제 반복하기도 싫어요. 반복하기도 싫어요. 또 많이 그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발언들을 하고 종북, 친중 발언. 대표적인 게 백선엽 장군 같은 그런 구국의 영웅. 그런 분을 홀대하고 저 동작동 현충원에도 못 가게 하고 대전에다 가까스로 모셔놨더니 뭐 이놈 저놈이 파내라고 그러고 뭘 훼손하고 뭐 이상한 기사가 나오고 말이야. 또 저 민주당 일부 사람들은 뭐 친일이라는 사람들은 뭉치면 안 된다고 파묘법 만들어가지고 뭐 국립묘지에서 파낸다는 그런 법을 만들지 않나. 아니 근데 친일의 기준도 좀 공정하고 명확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완용이처럼 뭐 공직을 가지고 나라를 망하게 하게 협조했다든지 일제의 그런 수탈체제, 총독부 체제를 유지하는데 정말로 협력한 이런 인사들을 친일은 다행히 발굴해서 우리가 그거를 처단을 하고 규명을 해야 되지만은 모르겠어요. 나는 이제 그 박정희 전 대통령이나 백선엽 씨 같은 분들은 아마 이제 일제시대 그 일본 일제시대 하에서 이제 뭐 사관학교를 나오고 만주군관학교라든지 뭐 이런 조선 경비관 학교인가 내가 그 이름 잊어먹었는데 저 해방 이후에 뭐 그전에는 무슨 저 만주군관학교 나왔고 일본 육사라든지 이런 데를 이렇게 다니면서 일본군 뭐 계급장을 다룬 그런 경력이 있다고 하지만 근데 그것이 그 양반들이 이완용이처럼 나라를 망하는 도장을 찍은 건 아닐 것이고 또 그분들이 해방 이후에 그 일제의 신문명을 배워서 건국 과정에서 또 우리 산업화 과정에서 그 기여한 거를 생각한다면 아주 그 부분은 적은데 그거를 그렇게 확대해 가지고 공과 과를 정확하게 평가하지 않고 막무가내로 난도질하는 이 좌파들의 선전선동에 더 이상 이 대한민국의 정체성이 훼손되면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 백선엽 씨 그런 분 없었으면 6.25 때 대한민국 그냥 공산화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모양이에요. 공산화가 됐어야 되는데 공산화를 막은 미군이라든지 그 백선엽 장군 같은 분들이 미워 죽겠으니까 그렇게 폄하하고 이 좌파 정권에서 난도질하고 파묘법 만들어서 뭐 친일을 핑계로 다 걷어내고 뭐 김원봉이 같은 사람 서운하자고 뭐 이야기한 그런 정권이니까 말해서 뭘 하겠어.
문재인 정권 지지한 사람들, 뭐 사상이 그래서 제가 지금 얘기하듯이 대한민국 건국을 인정하지 않고 잘못된 건국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할 수 없지만 그게 아닌데 지역주의 때문에 또는 잘 몰라서 찍은 사람은 지금이라도 심각하게 반성을 하고 이 나라를 바로잡는 데 협조하는 것이 맞다. 이루어지지 못하고 동의 못하겠다면 그럼 앞으로 이 나라가 망하면 다 같이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민주주의예요. 민주주의는 책임을 지는 겁니다. 뭐 제가 판단하기에는 아직도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70%는 최소한 뭐 70%도 될까 80%까지 봅니다. 대한민국 건국은 정당하고 잘했고 그리고 해방 이후에 남북한 대결 구도에서 박정희 대통령의 5.16 혁명이 없었다면 이 나라 이렇게 안 왔고 이승만 대통령의 건국 과정이 없었다면 이것도 불가능했고 이런 인식을 갖고 있다고 봐요. 그런데 집요하게 조직화되고 이념적으로 무장된 잘못된 이념 세력들이 수는 적은데 북한과 연계해서 또 중국 공산당과 보이지 않는 그런 연계성을 가지고 집요하게 조직적으로 선정선동적으로 그리고 정치적으로 이런 대한민국의 헌법과 정통성을 흠집내면서 오늘날 여기까지 온 게 아니겠어요. 이제 와서 그들은 성공을 한 거예요. 이렇게까지 될 때까지는 자유 보수 우파가 잘한 것도 있지만은 그들이 자유 보수 우파의 허점, 우리가 뭐 다 잘한 건 아니잖아요. 자유 보수 우파가 그런 과정에서 때로는 산업화나 민주화 과정에서 권력이 뭐 조금 남용이 있을 수도 있었고 뭐 또 사람 잘못 써가지고 이승만 대통령 같은 경우는 자기 선거도 하는데 이기붕이라는 인물 때문에 그 노인네가 말이죠. 책임을 져야 되는 이런 역사의 아픔도 있었고 또 알다시피 예? 박정희 전 대통령도 산업화라는 엄청난 업적을 이뤘지만은 아무튼 그 김재규라는 측근을 사람 관리를 잘못하고 여러 가지 좀 말미에 불미스러운 일 때문에 공과 과라는 평가에서 공이 훨씬 많음에도 그런 거를 막 이렇게 크게 과를 말아 키우는 좌파의 선전선동에 이 중요한 인물들을 다 난도질하는 이런 지경까지 와 있는데 아무튼 대한민국의 건국 과정 거기에 큰 공을 세운 인물들을 이렇게 폄하하고 땅덩어리에 내동댕이 치는 나라가 잘 될 것 같지 않아서 내가 걱정하는 거예요. 잘 되겠어요, 여러분? 잘 되겠냐고. 예? 어떻게 잘 되냐고. 이번에 문재인 씨 미국 가가지고 저 바이든 행정부가 문재인 씨한테 하는 여러 가지 워딩이라든지 그런 거 보셨잖아요. 뭐 새삼스러운 얘기입니다만은 과거 백선엽 장군님이 돌아가셨을 때 그 당시 미국 백악관의 국가안보실에서 애도 성명을 내고 이러는데 여기 우리나라 대통령이라는 사람은 그 빈소에도 안 갔다는 거 아니야. 이것이 지금 현 주소야 대한민국에. 자꾸 우리가 다른 데서 찾을 필요가 없어요. 이것이 현 주소다. 과거 유엔군 사령관 지낸 주한미군 사령관이 한국에 오면 백선엽 장군 찾아와서 무릎 꿇고 경의를 표하고 전쟁 영웅이라고. 한미동맹을 연결하는 엄청난 자산인데 이거를 다 난도질해가지고 폄하하고 있는 이 정권의 본질을 오늘도 의심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거는 대한민국 국민의 자격이 없다. 자격이 없다. 저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문재인 씨 미국 갔을 때 바이든 대통령 팀이 일부러 문재인 씨에 대해서 너무 많은 걸 알고 있잖아요. 미국도 CIA가 어떤 데입니까? 우리가 모르는 정보도 나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일부러 거기 행사장에 92살 먹은 전 예비역 대령 무슨 푸켓이라고 그러던데 그 이름은 제가 푸켓 대령인가요? 그분을 모시고 미국 최고의 그 훈장 메들 오브 아너를 직접 수여하면서 그건 질 바이든 여사도 함께 했더라고. 문재인 씨 앞에서 말이죠. 중국 공산당을 격퇴하는 청천간장주의 영웅이다. 최후의 그런 예우를 하면서 문재인 씨
들으라고 한 거 아니겠어요? 보라고. 대한민국 오늘 그냥 있는 게 아니다. 친중하면 안 된다. 공산당이 이렇게 무서운 것이다. 뭐 그런 영향을 받았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뭐 한미 정상회담 공동성명에는 몇 가지 좀 의미 있는 그런 얘기도 좀 들어갔었잖아. 네? 들어갔었는데 그좀 뭐 오자마자 말이죠. 어제 아침인가? 어제 우리 청와대 기자회견 하기 전에 어제 아침인가? 엊그제구나. 엊그제 5당 대표를 초청해가지고 미국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한미연합훈련 재개 문제 그 부분이 가장 중요했어요. 미국은. 그거 가서 오자마자 뭐 코로나 때문에 될지 모르겠다고 대체 국가 원수로서 해서는 안 되는 이야기를 또 하는 거야. 그 많은 비용 들여가지고 그 44조나 갖다 주고 와가지고 또 그 말 한마디로 다 까먹은 거야. 내가 보기에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면 우리가 이제 뭐 미국에서 이 대한민국이라든지 한반도의 군사적인 평화태세를 유지하고 북한 핵 문제라든지 중국 미사일을 견제하는 차원에서 동북아의 평화를 위해서 한미연합훈련을 재개해야 되고 했는데 백신까지 맞추면은 8월까지는 이제 군인들 집단 면역이 형성이 되니까 재개하는데 우리도 협조하겠다. 이 정도 워딩이 나와야지 그 많은 돈 쓰고 돈 주고 온 거 효과가 있는 것이 오자마자 말이야. 경망스럽게 그런 초치는 얘기하면 그거 다 들어갔을 겁니다 아마. 기가 막히더라고 말. 이런 대통령을 우리가 국가원수라고 청와대에 그 많은 예산을 쓰면서 지금 국가원수라고 하고 있어요. 누가 이런 사람 뽑아놨어요? 누가?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북한 김정은이를 의식해가지고 중국 공산당을 의식해서 그러는 거 압니다만은 미국에서 가서 분명하게 또 이번에 공동성명에 그런 내용이 있었잖아요. 북한 인권 상황 개선을 위해 협력한다. 그런 내용을 같이 담는데 합의해놓고 그럼 이제 결기 있게 잘못된 건 잘못된다. 협력하겠다. 좀 뭔가 결기 있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거기 가서는 그 얘기하고 또 여기 와서는 뭐 생각하니까 좀 뭐 흐리멍텅하게 얘기하고. 응? 지금 문재인 씨 미국 갔다 온 다음에 북한 인권 상황 개선을 위해 협력한다는 그 공동 문구 담고 미국에서는 앞으로 인권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갖다 북한 김정은 체제, 김정은 리짐하고 북한의 일반 주민을 분리해서 대응한다는 거 아니에요. 이 이야기는 뭐냐? 김정은 체제에 대한 그 정통성이라든지 김정은 체제가 오래 간다는 거를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거 아니야. 북한 주민들은 죄가 없고 인권 차원에서 앞으로 그들을 구제하고 해방을 해야 될 대상이지만 김정은 체제는 아니라는 이야기. 아니 세계의 패권 국가가 국제 질서를 좌우하는 이런 노선을 가지고 한미 정상회담에 이런 문구를 합의해주고 온 대통령이 북한 의식해가지고 또 그런 초치는 얘기하면 되겠느냐 이거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너무 기가 막힌 거 아니에요?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니에요. 적은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는. 어제도 무슨 여러 신문에서 아마 다룬 것 같던데 정우영 외교부 장관이 조선반도 비핵화하고 한반도 비핵화가 차이가 없다는 그런 햇소리 말이야. 이 작자는 당장 그만둬야 돼 정말. 옛날에 트럼프 김정은 비핵화 사기극의 주인공 아니야. 미국에서는 완전히 그 뭐 비핵화 사기꾼으로 하는 인사를 외무부 장관으로 다시 기용해가지고 한반도 통화 프로세스 되지도 않는 껌 씹는 소리나 하고 다니고. 이자는 나중에 정권 바뀌면은 이건 나라를 위해서 이거 이렇게 이거 한 거 이거 절대로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이 어록돌 찾아가지고 물어야 됩니다. 책임을. 그것이 민주주의 하는 거예요. 정우영 씨 그런 얘기 하면 돼 당신. 대한민국 외교부를 뭘로 알고 그렇게 말이야. 장관이라고. 잘못된 이념 세력 하수인 역할 그만하고 당장 그만두라고. 정우영 씨 말이야. 정말 짜증나는 사람이야. 내가 봐도. 이 사람 말이야.
그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도 그 바이든 대통령이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기자회견에서 분명히 얘기했어요. 북한 비핵화에 환상이 없다. 북한 비핵화라는 얘기 썼어요. 정우영 씨 이런 얘기 그 현장에 있었을 텐데 이런 얘기 해도 이 얘기 들었을 거 아니야. 영어를 못해서 못 알아들었나? 기자회견장에서 얘기했잖아. 바이든 대통령이. 북한 비핵화에 환상이 없다. 그리고 공동성명 내용도 분명히 그랬잖아요. 제재 이행을 재차 강조한다는 얘기가 들어갔다. 그건 변화가 없는 거예요. 단지 이 정부가 정상회담 준비 과정에서부터 하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미북, 싱가포르 합의한 그 사항을 좀 남북 대화의 물꼬로 연결해야 되는 그런 기조만큼은 좀 살려달라고 하니까 하도 그걸 전제 조건으로 뭐 백신 받는 것도 그래서 내가 보니까 55만 명밖에 못한 게 거기에 그냥 매달리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 내가 보기에는 문구 놓는 거야 뭐 두리뭉실한 문구 놓는 거야 뭐 어려운 거겠어요. 중요한 건 이렇게 구체적인 데서 이미 기자회견에서도 북한 비핵화 환상이 없다. 제재 이행을 계속할 것이다. 아무런 미국 입장은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정우영 씨 말이야. 조선반도의 비핵화하고 한반도의 비핵화가 어떻게 같아 내용이. 미국에서 얘기하는 한반도 비핵화는 북한의 비핵화라는 거 그거 알잖아 당신도 말이야. 그럼 대한민국은 조선반도의 비핵화를 지지하나 그럼? 차이가 없으면? 이 정신 나간 사람 같으니라고 말이야. 정말로 짜증납니다. 어떻게 이런 인사들을 우리가 장관이라고 국민 세금을 주고 말이죠. 그렇게 해야 되는지 정말 짜증나요. 그리고 중국 공산당이 뭐라고 그러더라도 모처럼 한미 정상회담이 성과가 나서 이제 이제 한미 정상 간의 그런 회담을 통해서 동맹 관계가 어느 정도 좀 회복하겠다 이런 분위기가 있는데 그래서 또 그 공동성명에 대만 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그리고 남중국해 등에서의 항행 비행 자유 또 쿼드 등의 중요성을 인식한다 이렇게 표현을 했으면은 그 원칙을 고수해야 되는데 뭐 이게 다 중국을 겨냥한 얘기라는 거 모르고 한 건 아닐 거고 이거 대만 표현이 들어간 것 자체가 지금 그걸 모르고 한 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런데 뭐 원론적인 얘기니 뭐니 그런 설명할 필요도 없어요. 한쪽에 줄 섰으면 그냥 가면 되는 거야. 대한민국이 쿼드 가입해가지고 D10 민주주의 연재하고 강력하게 간다면 중국 공산당이 대한민국 제재 못합니다. 중국이 더 큰 피해를 보는데 할 수가 없어. 이렇게 어정쩡하니까 이렇게 맨날 한반도가 가장 약한 고리다. 저거 쑤시면은 저거 무너질 거라고 하니까 이렇게 막 구한 말에 원세계가 내정 간섭 하듯이 지금 이 문재인 씨 정말 우습게 보고 이러는 거 아니야. 대한민국 국민 자존심이 상한다고 이 사람들아. 그런 외교 하지 마라.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말이야. 아니 어떻게 그러냐고. 지금 미국에서 계속 후속타가 나오잖아요. 미국은 지금 코드 문 열려있다. 한국 들어오라. 이미 다 들어가야 이제 들어가는 게 맞는 거야. 이 기조가 이어지려면. 이게 지금 제가 보니까 바이든 정부의 캠벨 인도태평양 조정관이죠. 백악관에 그분이 열려있다고 들어오라고 지금 이런 메시지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빨리 들어가야 됩니다. 제가 보기에. 그래서 지금 이 많은 그래도 다행이다. 이 정도 한미동맹이 다 파탄 나는데 이 정도 그래도 하고 파탄을 안 내고 왔기 때문에 다행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한미연합훈련이 핵심적인 그런 것을 지금 판단할 수 있는 바로미터 판단의 근거인데 이거 뭐 코로나 때문에 그렇게 될지 모르게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안 되죠. 안 돼. 그 친중 노선을 이제 버리고 동맹 체제로 복귀했다는 그런 신호탄을 이렇게 뭉개면 안 된다. 그리고 뭐 중국한테 뭘 왜 회담 결과를 주권 국가가 뭐하러 설명하고 그래? 물어보면 그때 대답하면 되는 거지. 찾아가가지고 뭐가 그렇게 구려가지고
쫓아가 설명하고 그러냐고. 물어보면 대기하는. 그게 주권 국가예요. 어? 중국 공산당에 당연히 뭐 하나의 중국 원칙 내세우면서 대만 문제 언급한 거 내정 간섭이라고 하겠죠. 용납할 수 없다. 또 시건방진 표현하면서 그렇지 않아도 약한 고리인 주사파 정권, 친중 인사들 많은 정권 압박하고 있는 걸 보면서 참 자존심도 없고 대한민국 국민들의 주권은 어디 갔어 이거. 하기야 트럼프 대통령 말기에 중국 공산당이 스파이 활동에 본거진 공작학원 미국에서 다 폐쇄한다고 할 때 대한민국은 이 춘추 정권이 조사도 안 하잖아요. 국가정보원이 그런 거 하고 있는 거 아니야? 대한민국이 더 했으면 돼. 중국 공산당 영향권 하에서 아마 더 많은 인사들이 포섭되고 중국 공산당 자금 가지고 정치하는 놈도 있을 것이고 추측건데 얼마나 많은 인사들이 포섭돼 있겠냐고. 뭐 그걸 그냥 내버려 두는 거야? 친중 정권이니까. 그런 거 하라고 국민들이 세금 들여서 국가정보원 만들고 청와대 대통령 뽑고 국회 만들고 그런 거 아니냐고. 경찰 조직 봉급들 줘가지고 그런 거 하라고. 그런 건 안 하고 뭐 하는 거야 그런 거는. 이 사람들. 이거 8월 달이면 다 판가름 나요. 거짓말 했는지 안 했는지. 응? 한미연합훈련이 제대로 이루어지느냐. 미국이 55만 명 빨리 들여다주면 8월 달까지 북부는 집단 면역이 형성되는데 충분하다는 거 아니야. 그거 핑계대면 안 되지.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대통령. 그걸 떠나서 일본은 코로나가 한국보다 심한데도 군인들끼리 합동훈련을 다 했어요. 비상조치 취해가지고. 그것도 핑계지, 알고 보면. 그러니까 말이 안 된다는 얘기야, 내 얘기는. 말이 안 된다는 얘기야, 말이. 그거 핑계대서 뭐 한미연합훈련 축소하고, 취소하고. 제가 보기에는 뭐 그건 핑계고, 제일 중요한 거는 북한의 독재자 의식하는 거 아니야. 맨날 이제 문재인 씨 그냥 윽박지르고 소대가리니 뭐니 뭐. 삶은 소대가리니부터 해가지고. 그게 대한민국 국민을 향해서 하는 소리 아니야? 예? 여러 가지가 지금 뭐 의심스러우니까 엮여가지고. 이제 뭐 출생의 비밀부터 해서 모친 문제까지 뭐 다 지금 뭐 이런저런 보도가 기사화가 되는 이런 시점인데 도대체 우리 국민들은 궁금해요. 국민들이 알 권리가 있습니다. 답을 해야 됩니다. 대통령의 출생 문제 이런 것도. 김정은이라는 그 애숭이가 말이죠. 김정은이 동생 김여정인가 무슨 한마디만 하면 그냥 후들짝 놀라가지고 대북전단 금지법 만들고 저 장관 못 쓰겠다면 그냥 장관 경질하고 이런 정권이니까 여러분들 잘 판단하세요. 뭘 가지고 우리가 그걸 기대를 한다는 거예요. 하여튼 미국 국방부도 분명히 얘기했잖아. 백신 55만 명 주는 거는 한미연합훈련을 대비한 것이다. 그건 정확히 그렇게까지 돼 있는데 그거 뭐 코로나 때문에 아니고 김여정 북한 눈치 본다고 차라리 솔직하게 얘기하면 에라이 말이라도 밉지가 않지. 미국 랜드 연구소의 그 안보 전문가 브루스 베넷 선임연구원이 분석을 해가지고 또 글도 쓰고 했잖아요. 8월이면 훈련 가능하다. 그 백신이면. 그래서 백신을 빨리 주겠다고 미국 국방부에서 서두르고 있는 것도 지금 들리고 이런 상황인데 하여튼 이 정부가 그 좋은 분위기를 또 찬물을 끼얹는 중국 공산당에 끌려다니는 그런 짓거리를 해서는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게 한미 군사훈련이 재개가 안 되면 동맹이라는 게 의미가 없어요. 일본은 자꾸 하자고 그러고 모든 걸 희생하면서 근데 대한민국 좌파 정부만 이 짓거리들 하고 있는 거 아니야 지금. 그래서 그걸 우리가 잘 알아야 되고 계속 지금 저 일본 자위대는 뭐 미군뿐만 아니고 프랑스, 영국군 뭐 다국전 군대하고 지금 합동훈련을 하면서 미국, 일본의 군사 이익을 확보하는데 대한민국은 뭐 어정쩡 해가지고 뭐 동맹까지 파괴되는 이런 시점까지 왔으니까 이거 어떻게 봐야 되냐고 지금. 지금 알다시피 일본에는 말이죠 계속 지금 보니까 F-25 랩터 스텔스 전투기 뭐 등등 뭐 여러 지금 전략 자산들이 계속 지금 미국에서 파견돼서 연합훈련을 계속하고 있는데 한국은 어떻습니까? 2018년
그 한미연합훈련이 중단되면서 미국 스텔스기라든지 전략폭격기, 항공모함 이른바 미 전략자산이 출동도 안 되고 있잖아. 이거 여기서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거? 돈으로 환산 안 되는 우리의 자산을 이 좌파 정부가 그냥 중단시킨 거나 마찬가지예요. 까먹은 거나. 응? 일본 자위대는 뭐 계속 미군하고 훈련하고 있잖아. 3월에도 미국의 블루리지함하고 대규모 합동훈련하고 해상자위대는 미 해군과 특별 대잠수 훈련하고 말이야 등등. 뭐 일본하고 미국은 지금 혼연일체가 돼서 안보 이익을 확보하고 있는데 대한민국하고 미국은 말이에요. 주한미군이 여기 3만 명 가까이 있는 동맹국가인데도 이거 뭐 일체감은커녕 말이죠. 반미하는 놈들 그거 하나 제한 못하고 기분 상하게 하는 말이죠. 이게 도대체 훈련 없는 동맹군이 가능한 것인지 의심할 지경까지 왔는 이런 지경이다. 그래서 반드시 8월 달에 훈련을 해야 된다. 반드시 해야 됩니다. 안 하면은 미국 가서 쓰고 온 그 많은 돈들 다 휴지 조각 되고 동맹은 이제 파탄으로 갈 것이다. 이것이 지금 가장 중요한 제가 보는 관점이에요. 북한이 뭐라 하든 그건 둘째 아니야. 대한민국 국민들 5,200만 대한민국 국민 자산권, 생명권 지키고 자유민주주의 체제 지키는 게 중요한 것이지. 이 사람들 무슨 생각하는 사람들이야 도대체. 그렇게 계속 처신하고 왔다 갔다 하고 이상한 사상을 말이자 여기저기 보이고 하니까 아 여기가 가장 나약한 거리구나. 문재인 주사파 정권인 대한민국을 공략해서 미국의 연대를 깨야 되겠다. 이 계속 공략을 하고 있는데 이거 이번에 미국 갔다 온 걸 계기로 그러한 오해를 싹 불식시킬 수 있는 그런 정권으로 좀 거듭나달라. 하게 얼마 안 남았지만 얼마 안 남은 시간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이제 미국이 뭐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잖아요. 이번에 의전 행사하고 이런 거 보니까 뭐 아주 명확하게 계획해가지고 한수 이루 가르치던데 아니 힘이 있는 초강대국이 동맹국가로서 그렇게 하는데 대한민국 그걸 안 따라가면 생존할 수 있어요? 아마 그거 안 따라갔다면 3만 불 때 아마 만 불로 떨어지는 건 아마 시간 문제일걸요. 맘만 먹으면 미국이. 아니 빨간 공산혁명 돼가지고 그냥 5,000달러에서 자전거 타고 빵 모자 쓰고 사는 걸 원하는 국민들이라면 그걸 용납하겠지만 최소한 지금 유리는 생활이라도 유지하겠다면 그렇게 가서는 안 되잖아요. 그럼 문재인 정권은 그런 일을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에? 솔직하게 고백을 합시다 우리. 무슨 생각을 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이제 문재인 씨는. 대한민국이 5만 달러 6만 달러 가서 미국도 지금 북한 주민하고 북한 독재 정권을 분리해서 앞으로 인권 문제 좀 대응한다는데 북한 주민 2,200만 가엾은 북한 주민을 해방해서 자유통일되는 것이 대한민국 헌법이 명령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 동의 안 합니까 여러분들? 그러면 대통령에서 내려와야지. 대통령 자격도 없는 거고 대통령 헌법 취임 선서한 것도 거짓말로 한 거니까 그건 그거야말로 탄핵 대상이 아니라 탄핵 10번 100번 당해야 된다. 그거 동의 안 하면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돼요. 내려와야 돼. 그러니까 그거 동의 안 하는 것 같으니까 무슨 사회주의 연방제니 말이야. 되지도 않는 민족기념 들여가지고 그 빨간 독재 정권 가장 잔인한 독재 정권 성경책만 들어도 처벌하는 기독교 믿는다고 5만 6천 명이 지금 무슨 종교 수용소가 있다. 그런 정권을 살리겠다고 말이죠. 주사파 이념? 그런 이념이에요. 진짜 그게 종교 체제지 무슨 이념이야 이념은. 무슨 폐쇄적인 조선시대 무리죠. 왕조 체제 같은. 왕은 말이죠. 그 왕도 정치라고 해가지고 선비들이 간언을 하고 여론 정치라도 했지. 이건 무슨 이런 체제는 없어요. 그런 체제를 살리겠다고 지금 주사파 이념 이야기하고 뭐 종북론자들을 지금 중용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 사람들 말이야. 역사 그렇게 가지 않아요. 절대로 그렇게 가지 않습니다. 다 끝나는 체제예요. 소련 공산당이 멸망하지 않을 것 같으면서 70년 만에 멸망했듯이 북한 끝났어요. 시간 문제입니다. 이제 뭐 얼마나 더 유지되느냐 그 문제인데 이미 끝났어 내가 보기엔. 이미 북한은 지금 해체되고 있어요. 정신 차려야 돼. 문재인 씨하고 그 주변 사람들 주사파들 말이야.
역사 그렇게 가지 않아. 단지 이 박태호가 걱정하는 거는 역사는 정상화되고 그렇게 가는데 그렇게 가는 과정에서 참사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 북한이 핵무기도 지금 100개까지 갖고 있고 생화학무기 갖고 있고 지금 그런 잘못된 체제를 지지하는 세력들이 남한내 고정간첩으로 남로당 회의들로 또 잘못된 이념으로 있기 때문에 정상화는 되는데 이 잘못된 세력들이 웅트림을 할 때 큰 참사가 있을 수 있다. 6.25와 같은. 6.25 때는 뭐 사망자하고 뭐 부상자 합해서는 500만 명의 살상자를 냈지만 지금 21세기에 이런 체제에서 그리고 역사적 비곡이 오면 그런 수준이 아니잖아요. 이제 1000만 명 단위 이상으로 희생이 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걱정하는 거예요. 역사는 정상화되는데 그런 걸 겪고 대한민국이 이 잘못된 정치인들 때문에 죄 없는 백성들이 죽어나가는 그런 역사를 써서는 안 되겠다는 거고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걸 막고 빨리 정권 교체해가지고 제대로 된 지도자를 우리가 양산해서 대한민국 헌법 정신을 가지고 한반도를 자유통일하는 그런 지금 정치 세력, 그런 정치 이념, 정치 지도자를 지금 뽑아야 되는 이런 중차대한 시점인데 이 정권이 하는 걸 보면 정반대잖아 지금. 180 몇 석 가진 이 국회에서 하는 거 봐봐요. 법안 통과시키는 거 보고. 그런 길하고 지금 반대로 가고 있잖아. 말은 뭐 서민들 이해한다고 하면서 새빨간 이념을 가지고 사회주의 노선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인사하는 거 보면 뭐 하도 기가 막혀가지고 이야기 다 하기 싫어요. 국민 의견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어요. 그냥 국민을 돼지로 보는 거지. 김재선 씨 제 말에 공감하세요? 달성님도 그렇고. 이거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오늘도 보니까 아까 내가 뭐 이런저런 얘기했지만 뭐 김호수 검찰총장도 임명될 거. 그 결국은 홍장표라고 전 청와대 경제수석을 한국개발연구원 KDI 코리아 디벨롭먼트 인스티튜트 원장으로 임명했다는데 참 기가 막힌 거지. 대한민국 경제 부흥의 이론적인 산실, 이론적인 모든 틀을 제공한 KDI에 대한민국 경제를 망친 사람, 소득주도 성장론을 고안한 인사를 거기 원장으로 갖다 앉혔다. 마차가 말을 끈다는 그 이론. 내가 봐도 참 나는 정치학자입니다만은 말도 안 되는 그런 이론을 가지고 경제를 이렇게까지 엉망으로. 코로나 때문에 그런 게 아니야. 코로나도 일부 영향을 미쳤지만 잘못된 정책, 잘못된 이념을 가진 인사들이 다 망쳐놓은 거다. 무슨 주술입니까? 그런 정책이? 엉터리 정책 위반자를 갖다 앉혔고. 여기도 통계가 있습니다만은 연평균 30만, 40만 명 수준이던 취업자 증가폭이 소득주도 성장 정책 시행 1년 만에 취업자 증가가 5천 명대로 곤두박질 쳤다. 고용참사 주범이야. 고용참사 주범. 그러니까 경제의 기본적인 그런 체질이죠. 고용, 소비, 투자. 그런 걸 다 갉아먹은 그런 이론을 고안한 사람을 오늘 KDI 원장으로 임명했다고 언론에 보도하고 있네요. 오죽했으면 KDI 원로들이 망국적인 경제정책 설계자가 KDI 수장으로 거론되는 것 자체가 국민을 우롱하고 무시하는 처사다. 이런 얘기까지 했겠어. 이 정권이 그런 정권 아니에요. 그런 걸 듣지도 않아요. 여론을. 왜? 잘못된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 흠결이 있고 그러면서도 그냥 가는 거야. 이거는 정책을 위반하고 집행하는 그런 정권이 아니잖아요. 지들 나름대로는 혁명을 한다고 말해요. 잘못된 이념을 가지고 나라를 거꾸로 끌고 가는 그런 정권이란 말이에요. 정권에 봉사하는 관변학자들은 아무리 형편없고 아무리 저질이라도 갖다 그냥 인사청문회 그런 거 필요 없어요. 그 국회 그거 국민들 말 듣지도 않아. 요식행위고. 응? 이런 일이 지금 계속 돼. 그러니까 하루라도 빨리 끝나야지 내년 3월 선거까지 참 가팔라. 내가 보기엔 나라가 얼마나 더 파괴될지 이런 저질 인사들 갖다가 다 등용하고 얼마나 많이 국민들한테 스트레스를 줄지. 아이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이야기하고 싶은 게 또 많지만
몇 가지만 이야기해도 이렇게 오늘도 맨날 칭찬보다는 비판을 해야 되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뭐 결국은 이제 김호수 그런 사람들 이제 검찰총장 임명되면은 법무장관, 검찰총장, 서울중앙지검장이 힘을 합쳐가지고 뭐 수사 못하게 하는 거지. 권력형 비리게이트. 뭐 장관의 승인을 얻고 뭐 검찰총장의 자체적으로 하던 수사들도 이제 모든 걸 뭐 보고해가지고 뭐 사인이 맞아야 된다니까. 응? 검찰청 조직 개편안이 다 김호수 검찰총장으로 임명되기 전에 박범계 장관이 알아서 지금 개편안 내고 추진하고 있잖아요. 응? 그러니까 정권 비리에 대해 수사하고 처벌은 원천 봉쇄를 할 수 있는 그런 틀을 지금 마련해 놨고, 아까 얘기한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 서울중앙지검장이 3인이 힘을 합치면은 검찰 조직이 100% 통제가 돼서 아무런 정권 비리 게이트 수사는 못한다. 응? 지금 현재 검찰 25개 지청에서 기업 및 공직비리 등 육제범죄를 인지해서 수사할 경우 검찰총장 요청과 장관 승인이 있어야 가능하다고 바꿔놓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야. 또 17개 지검에서도 육제범죄 수사에 착수하려면 검찰총장의 승인을 받도록 했고, 모든 게 이런 코드 인사들의 손에서 다 묻힐 것이다. 대전지검에서 행한 월성 원전 1호기 수사도 이제 아마 총장이 취임해서 하지 말라면 이제 수독돼야 되는 이런 상황이다. 이런 위헌성이 다분하고 해서는 안 되는 검찰청법도 무시하는 이런 사무규정으로 말이죠. 상위법과 헌법을 허무는 전형적인 이런 악법을 왜 이렇게 지금 이 정권이 만들고 안달인지, 정권이 얼마나 남았다고. 여러분 이런 걸 참, 나처럼 이거 맨날 신문 보면서 이런 거 비판하는 사람은 너무 많으니까 이런 것들이 이 짧은 시간에 소개도 다 못하겠고, 이 나라가 다 멍들고 망했다는 거를 이런 데서 느끼는 거예요. 이거 그냥 넘어가 상황도 아니고 그렇다고 막을 힘도 없습니다만은 그것뿐입니까? 뭐 국가 예산이 무슨 주사파 정권의 삼짓돈이에요? 내년 또 대선 지방선거 있으니까 지금도 우리 지난해 국가 채무 비율이 44%인데 이게 실제 뭐 44%라고 합니다면은 이게 위험 수준이라고 그래요. 경제학자들이. 이 정도면은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이 44%면. 근데 하여튼 나라 빚을 늘려가지고 그 돈으로 계속 경기를 지향한다는 명목으로 내년 선거 전에 또 선심성 정책 어지간히 할 건데, 재정준칙이라고 지난해에 마련해 놓은 게 2025년까지 국가 채무 비율 60%를 묶는다는데 그게 되겠어요? 이런 상태로 하면? 지금도 44%라는데 작년이? 아마 의미가 없는 일을 했고, 지금 아르바이트 일자리 같은데 그런 일자리, 공공 일자리 창출에 막 3조 원을 쏟아붓는데 일자리가 아니잖아요. 돈 나눠주는 거나 마찬가지고. 한국이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재정 능력이 있다고 문재인 씨가 얘기했는데 그 사실과 다르잖아요. 네? 사실과 다릅니다. OECD 국가들 중 한국과 같은 비기축통화국의 국가 채무 비율 평균은 53.27%. 대한민국은 기축통화국이 아니잖아요. 비기축통화국이다. 그래서 OECD 기준으로 계산한 한국의 채무 비율 48.4%와 별 차이가 없고 지금도 이미 거기에 와 있고, 비기축통화국 한국과 같은 그런 나라는 국가 채무가 증가하면 이자율이 오르고 재정 금융위기 가능성이 더욱 높아지는, 가계부채가 이렇게 많은 나라는 위험성이 선진국에 비해서 두세 배 된다. 미국, 일본 등 기축통화국, 키커런시를 갖고 있는 나라들은 지금 OECD 평균 부채 비율 그런 거가 비교하는 건 맞지 않아요. 지금 한국의 채무 증가 속도가 계속 너무 빠르다는 것도
좀 알려져 있는 상황, 이런 상황인데 계속 돈을 좀 풀어가지고 뭐 정책을 하게, 확장적 재정 정책을 하겠다는 문재인 씨 말은 상당히 위험한 말이라는 것이 경제학자들의 분석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국제통화기금은 2020년에서 2026년 한국의 국가 채무 비율이 21%포인트나 급증할 것이라고 이미 경고를 했어요. 이 상태로 가면은. 그러나 35개 선진국 평균은 1%밖에 지금 안 보고 있는데 이렇게까지 지금 위험한 상황에 와 있다. 한국은 또 계산하는 방식도 다르잖아. 한국의 국가 채무 계산에는 지금 확대 일로에는 연금 부채가 포함이 안 됐습니다. 연금 부채까지 포함하면 이미 OECD 선진국을 훨씬 넘었다는 거죠. 이거는 경제의 시한폭탄이 될 것이 뻔한데 지금 대통령이 경제 이론을 이해를 하고 하는 이야기인지 그냥 무슨 돈도 쓰겠다는 걸 그냥 얘기하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다. 내년 대선 선거를 앞두고 뭐 돈 쓰겠다는 거 그거 이상도 아니잖아요. 이게 정치, 경제, 외교, 안보 어디 한 구석 편한 데가 없어요. 다 이렇게 지금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대한민국이 비틀거리고 이제 6월에 장맛비 오면 장맛비에 떠내려갈 것이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중국 공산당 그냥 이웃 국가로서 우리가 물건을 팔아야 되는 시장 있는 나라니까 이념은 공유할 수 없는 나라고 그냥 협력 대상국으로 지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강력한 한미동맹 체제를 가지고 쿼드에 가입해서 민주주의 연대 G7 국가들과 강력하게 가면 중국 공산당이 대한민국을 어떻게 건드립니까? 피해가 더 큰데. 대만, 호주가 그래서 지금 그렇게 가는 거 아니에요, 결단. 일본도 그래서 중국 버리고 미국하고 손잡고 가는 거 아니에요. 대한민국도 정상적인 정권이고 기본적인 인식이 있다면 그렇게 가는 게 맞는데 이 정권이 지금 이념이 잘못됐기 때문에 국가 이익을 사장하면서 못 가겠는 거 아니야, 이거야. 국민들 정신 차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죽했으면 미국에서 말이죠. 바이든 대통령이 코로나 진원지가 아마 중국 우한의 그 연구소에서 유출된가 조사를 다시 하라고 이렇게까지 와 있고 중국 공산당은 앞으로 계속 깨질 수밖에 없어요. 왜? 정교하게 다듬어진 그런 민주적인 이념도 아니고 중국 공산당 이론이 일당 독재 체제에다가 해안 지역하고 내륙 지방의 경제 빈부격차도 심하고 권위주의적인 통치 체제를 하고 있는데 관주도의 경제가 한계에 온 거 아니에요, 성장도. 거기다 인종 갈등, 인권 문제. 시한폭탄을 갖고 있는 중국 공산당 쪽에 뭘 얻어먹었겠다고 거기 기웃거리면서 말이죠. 일부 친중인사들이 뭘 얻어먹었나? 왜 그러는 거야 도대체? 그 사람들을 개인적으로 그거는 정말 큰일 날 일이야. 대한민국 전체를 그렇게 끌고 가면 안 돼. 개인들이 호불호를 가지고. 대한민국 국민들이 투표를 통해 가지고 정권을 줬지만 그렇게 하라고 준 건 아니란 말이에요. 대한민국 국익을 팔아먹으라고 준 건 아니잖아. 정신들 차려야지 말이야. 네, 우리 존경하고 사랑하는 애국 시민 여러분, 그리고 해외 동포 여러분, 당원 동지 여러분, 정말로 매주 방송할 때마다 억장에 무너지고 대한민국 무너지는 소리는 더 커지면 커졌지 전혀 들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자유보수우파는 어떻든 내년에는 반드시 이 정권을 찾아와서 이 망해가는 대한민국을 구출하는 이 성스러운 성전에 우리 모두가 동참하고 협력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께서 하루빨리 좀 무죄 석방되셔서 그러한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을 진두지휘하는 범보수야권을 똘똘 뭉치게 하는 촉매자가 돼서 그런 길을 열어야 되겠다. 저는 오늘도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일을 하는데 우리 공화당이 핵심 축이 돼서 바른 이념과 바른 행동 강령으로 대한민국을 살리는 그런 기둥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오늘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